본격 건강 예능 방송 여자들만의 나 혼자 아프다. 구독 꾹 하트 뿅뿅. 네,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네.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우리 정선화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신도시에 위치한 하나산부인과에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혼의 미녀 원장님과 함께하니까 더 신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네, 오늘은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자들이 이제 많이들 겪고 있는 무월경, 또 네. 생리불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어서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병원에 찾는 환자들 중에서 무월경, 생리불순 때문에 찾는 환자들이 많은가요? 네, 많아요. 특히 10대 후반부터 20대,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연령대 굉장히 어리네.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10대 친구들 요즘 사실 덩치가 저희만 하죠. 되게 생리 빨리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발육 상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거의 성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 외형으로 보기에는 성인 같으나 사실상 우리 몸에서 이제 기능을 하는 호르몬 축이라든가 이런 시그널 같은 것들은 아직 되게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들이 딸내미 보고서는 이렇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큰데 생리에 문제가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10대 아이들은 되게 미성숙한 상태다. 그래서 생리불수는 아주 흔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초경을 하고 한 2, 3년 정도는 불규칙한 게 좀 정상이에요. 2, 3년 동안에. 네. 그때까지는 이제 한참 이제 생리를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불규칙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대 후반까지 좀 불규칙하다면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면 얼마 동안 안 했을 때 좀 병원에 가봐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선은 생리를 맥시멈 한 3개월까지도 안 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초음파나 아니면 호르몬 검사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또 유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요. 네. 근데 여자의 몸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또 이 주기가 흐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가장 흔한 게 이제는 사실상 우리가 그런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게 규칙적인 생활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요. 네, 사실 저희도 잘 못합니다. 네. 저희도 잘 못하는데 환자들한테는 이제 체중 관리나 아니면 생활 습관 교정이 사실상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만 고쳐도 되게 상당한 7, 80%의 네.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좋아져요. 그렇군요. 네. 뭐 한 3개월 정도 그러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게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른데 가장 흔한 이제 생리 불규칙을 일으키는 게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이거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뭔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생리 사이클이 28일에서 이제 35일 정도로 맞아요. 규칙적으로 이제 생리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14일마다 우리가 배란기라고 하죠. 네. 생리 시작 후 14일. 그때 이제 배란기를 거쳐서 생리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배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호르몬 시그널이 조금 미성숙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배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언제 이 내막 두꺼워진 내막이 우리 몸에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지를 몸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내막이 두꺼워지다 못해 심한 경우는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주로 이제 좀 서구적인 그런 식습관이라든가, 식습관. 네. 이제 주로 비만하신 분들한테는 전형적으로 많기는 하나 사실은 동아시아 쪽에서 우리 아시안 쪽 사람들은 마른 친구들한테서도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소견이라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배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 결혼해서 아가를 정말 갖고 싶을 때 아기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계획하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 관계를 해도
배란이 안 되는, 즉 여성의 씨앗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네. 이제는 아기가 잘 수정란이 안 생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은 그런 불임 난임 환자 중에서는 가장 자연 임신이 잘 되는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란을 촉진시키는 약이라든가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장 반응은 좋아요. 그래서 임신이 그래도 쉽게 되는 편이긴 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내시다 보면 그냥 왜 내가 아기가 안 생기지? 그죠, 기다려도 계속 소식이 없는 네, 분들. 그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그럼 더 안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생리를 안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치료를 좀 해야 될 텐데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해주실까요? 우선은 이제는 검사를 해야겠죠. 어떤 게 원인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먼저 생리를 초경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생리에 대한 그런 과거력 같은 거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초음파를 봐서 난소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소견이 보이지 않는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검사를 여러 가지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저는 이제 산부인과다 보니까 산부인과 쪽의 문제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월경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과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갑상선의 기능 이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뇌 하수체라는 그 뇌 안에 공간에 있는 곳에 뭐 혹이 생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생리가 갑자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얼른 검사를 해서 내과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산부인과 검사를 다 한 뒤에 그렇죠. 네, 같이 확인해서 내과 선생님한테 적절한 처치를 또 받아야 되니까 교정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피 검사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리를 유도를 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에 대한 그런 신호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는 우리가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언제가 배란이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내가 당장에 아기 계획이 없고 나 생리를 좀 규칙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금기 사항이 없다면 우리 경구 피임약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해서 그게 오히려 치료가 네. 되네요. 경구 피임약이 이제 치료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매일매일 먹는 게 번거롭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그렇죠. 되죠. 같은 시간에 또 이제는 잘 챙겨 드셔야 되니까 그런 게 내가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2,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오셔서 생리 유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뭐 주사? 네, 주사 또는 먹는 약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저는 환자들한테 약간 선택의 옵션을 드려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제 어떤 게 더 선호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거는 좀 맞춰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한 게 있죠. 네, 어떤 생리를 갑자기 안 한다 할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을 임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안 할 경우 갑자기 임신을 하는 경우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 19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아기가 생겨서 오시거든요. 그렇군요. 코로나,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뭐 기사 보니까 이혼도 많이 한다던데. 맞아요. 저도 그런 기사 봤어요. 저는 요즘 아가를 많이 이제 찾아주고 있습니다. 어머, 좋네요. 그래서 코로나 베이비 붐. 코로나 베이비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 생리 사이클에 좀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테스터기를 하세요. 검사를 해야겠네요. 네. 테스트기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죠? 네, 간혹 뭐 분량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2-3번 했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너무 또 이제 늦게 발견하면 이제 제대로 된 산정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둘째 임신했을 때가 약간 이 주기가 불규칙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임신이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또 불규칙하나 보다. 왜냐면 저는 원래 되게 규칙적이었다. 그 시기에 좀 불규칙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병원 9주 때 알았어요. 굉장히 조금 늦게 간 편이죠. 네, 네네. 이게 맞아요. 둘째라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늦게 이제 발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 되게 흔하게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생리 안 하는구나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 왔는데 애기 막 심장 뛰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고요. 갑자기 네. 전 탄산음료 별로 안 마시는데 그렇게 사이다 같은 게 땡기더라고요. 아기가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알았죠. 원장님 혹시 그런 에피소드 없으세요? 네, 저는 뭐 아직 미운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좀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생리가 좀 규칙적이지 않고 그럴 때는 좀 빨리 혹시 임신은 아닌지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네요. 네. 대학병원에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병원 산부인과에 50세 가까운 나이에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네네네. 생리 안 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럼 뭐 폐경이지 이러고서 이제 그냥 당연히 폐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임신이었어요. 50대. 네, 50살. 네. 와, 이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월경, 그러니까 뭔가 생리가 변화가 있을 때는 테스터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가셔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월경 생리 불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란 애증이죠. 네, 애증이죠. 안 하고 싶어.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네. 또 안 하면 겁나고 허전한. 갑자기 애가 안 오면 또 약간 그렇죠. 왜 안 오지? 임신이 아닐까 아니면 맞아요. 나 폐경 아닌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건가 약간 그런 애증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임신 그 주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생리 음. 안 하니까. 네. 네, 많이들 그렇게 집에 얘기하시는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월경 생리 불순에 대해서 네. 정선화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